연봉 1억이었는데 60세 제약회사 이사, 은퇴 후 택배 상자 나르는 현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두려운 순간 중 하나가 바로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아닐까 싶어요. 특히나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분들이라면 직함과 연봉이 사라진 순간 마치 내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기분을 느낄 때가 있죠.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떠나오는 순간 막상 막대한 은퇴 자금을 받아도 이것을 어떻게 불려야 할지,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함이 몰려오곤 해요. 눈앞에 놓인 건 막연한 불안감뿐이고 주변에선 퇴직금 많으니 괜찮겠다라는 말이 들리지만 정작 본인은 허탈함과 외로움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게 되죠. 제가 아는 분 중에 연봉 1억 넘게 받으며 제약회사 이사까지 올라가셨던 분이 있어요. 60세까지 정말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퇴직 후 곧바로 새벽 배송과 택배 상자 배달 일을 시작하셨다고 해요. 듣기만 해도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이런 사례가 결코 드문 얘기가 아니에요. 요즘은 예전보다 수명이 훨씬 길어졌고 은퇴 후에도 최소 20년 넘게 살아야 한다는 걸 감안하면 계속해서 뭔가를 해야만 마음이 편해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도 처음부터 택배 일을 꿈의 직업으로 삼았던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됐는지 또 그 과정에서 느낀 점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오늘은 은퇴 후 극적으로 달라진 삶을 살아가는 분들의 3가지 사례를 이야기해 볼까 해요. 혹시 나는 저렇게까지 안 될 거야 라고 방심하고 있다면 조금이라도 마음 한 구석에 담아두시면 좋겠어요. 나도 준비가 부족하면 같은 길을 걷게 될 수 있구나 하고 말이죠. 사례 1. 60세 제약회사 이사의 선택. 먼저 앞서 말씀드린 연봉 1억 시절이 있었던 60세 제약회사 이사님의 이야기예요. 부장, 이사로 올라가면서 연봉도 빠르게 늘었고 회사 안에서도 인정받는 위치에 있었죠. 문제는 정년 퇴직을 하면서부터 시작됐어요. 회사에서 내 일을 대신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퇴직하고 나니 회사는 전혀 흔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이렇게 크게 공헌했는데 내 존재감은 어디 갔지? 하고 스스로 허탈함을 느끼기 시작하죠. 퇴직금과 그간 모았던 자산을 합치니 꽤나 큰 금액이었대요. 그런데 그 돈을 어떻게 굴려야 할지, 혹시 어디에 투자했다가 또 잃게 되진 않을지 겁이 나서 쉽게 손을 대지 못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은퇴 후에 집에서 가만히 있을 순 없고 그렇다고 재취업이 쉽게 되는 것도 아니고 고민 끝에 새벽 배송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실 새벽 배송이 만만치 않아요. 잠도 부족하고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일도 꽤 힘듭니다. 그런데도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마음이 좀 편해진다는 거예요. 계속 일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주위 사람들을 만나기에도 좀 민망한 마음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연봉 1억 시절에 내가 이렇게 변했구나 싶기도 하고요. 이분을 보면서 느낀 점은 명함이 없어지면 정체성마저 잃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은퇴 이전부터 나 스스로를 정의해줄 새로운 분야나 취미 혹은 봉사활동이라도 찾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례 2. 58세 은행 지점장의 뒤늦은 깨달음. 두 번째 사례로 58세에 은퇴하신 은행 지점장님 얘기를 해볼게요. 이분은 정말 철저하게 노후 자금 자체는 준비를 잘해 두셨대요. 주식, 부동산, 연금까지 빠짐없이 챙기셨는데 막상 은퇴가 가까워 오니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 거예요. 고지혈증, 당뇨 전 단계에다가 허리도 안 좋아서 오래 서 있기도 힘들어지면서 내가 돈만 모으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정작 내 몸은 신호를 보내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셨다고 해요. 은행 지점장까지 하셨으니 사회적 지위도 높고 목돈도 어느 정도 있었죠. 하지만 퇴직 후에는 부부가 자주 여행이라도 다니면서 여유 있게 살고 싶었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 계획했던 것들이 죄다 무너진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냐면 여행도 못 가고 몇 달 동안 병원 치료비로 줄줄이 돈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내가 모아둔 돈이 이렇게 빨리 줄어들 줄은 몰랐다며 한탄하는 일이 부지기수였다는 겁니다. 결국 이분이 뒤늦게라도 운동과 식생활 개선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너무 힘들어 하시더니 1년이 지나자
조금씩 상태가 나아졌다고 해요. 본인은 차라리 40대, 50대 초반부터 체력 관리에 투자했더라면 돈을 좀 더 덜 모았어도 시간을 더 여유롭게 보낼 수 있었을 텐데라고 후회하시더라고요.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은퇴 준비라는 게 단지 돈만 모으는 게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 건강까지 포함한 종합 관리라는 점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사례 3. 55세 공무원 출신 공백기의 함정. 마지막으로 55세에 명예퇴직한 공무원 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제법 높은 직급까지 올라가셨던 분인데 주변에서 공무원 연금도 꽤나 나오시겠네요 하니까 마치 모든 게 안정적일 것 같잖아요. 근데 그분 말씀이 막상 명예퇴직을 하고 나니 내가 앞으로 왜 살아가야 하는지 목적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연금은 들어오지만 월 수입이 예전보단 줄어들었고 게다가 하루 종일 시간이 남아도니까 무료함이 엄청 심했다고 해요. 사람을 만나자니 의욕이 없고 취미 활동을 하자니 뭘 해야 할지 몰랐다고 합니다. 집에서는 부인이 왜 계속 집에만 있어? 뭐라도 좀 해보지 그래요 라고 하면 괜히 짜증이 나고 같이 있어도 대화가 안 통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해요. 이런 공백기는 생각보다 위험해요. 종종 우울증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부부 갈등이 심화되기도 하거든요. 다행히 이분은 퇴직 후 심리 상담을 받아보고 새로 배운 취미 활동을 통해 조금씩 내가 몰랐던 새로운 나를 발견했다고 해요. 공방을 열어 목공예 작품을 만들어서 지역 문화센터에 전시도 하고 소일거리로 판매도 해보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게 된 거죠. 아무리 연금이 안정적으로 나와도 나 자신을 움직이게 하는 생활의 활력소가 없으면 오히려 금전적인 문제보다 심각한 문제를 겪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해요. 은퇴 준비, 돈만으론 해결이 안 돼요.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사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나는 충분히 준비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나도 저렇게 될까 봐 걱정되네 하실 수도 있죠. 사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상황에서 불안함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불안은 대부분 돈이 있을까 없을까에서 시작되는 게 사실이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더라고요. 은퇴를 준비할 때는 적어도 세 가지 측면을 꼭 기억해야 해요. 경제적 준비, 꾸준한 저축이나 투자 혹은 연금 수령 등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놓는 게 중요해요. 신체적, 정신적 건강 관리, 정기적으로 운동하고 식습관도 개선하고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게 정말 큽니다. 사회적 관계, 취미, 은퇴 후에 내가 좋아서 계속할 수 있는 취미나 봉사 혹은 재취업 등 다른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장을 미리 마련해 두어야 해요. 은퇴 후에도 나는 나로서 살아가야 하잖아요. 돈이 좀 모자라면 줄이는 방향으로 다시 설계할 수 있지만 정말 힘든 건 내가 스스로의 존재를 부정하게 될 때더라고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나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사람인가? 하는 자괴감이 들면 그게 더 괴롭습니다. 결국 은퇴 준비는 단순한 목돈 마련 이상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어떤 일을 하며 누구와 교류하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을 찾는 과정인 거죠. 아직 퇴직까지 시간이 있으시다면 부디 하루빨리 취미나 부업 혹은 인맥을 넓힐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셨으면 해요. 이미 은퇴하셨다면 늦었다고 생각 말고 지금부터라도 뭐든 시작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연봉 1억이었는데 60세 제약회사 이사, 은퇴 후 택배 상자 나르는 현실이라는 말이 극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이기도 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할지 막막하더라도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생각만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실천해보는 것인 것 같아요. 배우고 싶은 게 있다면 지금이라도 도전해보고 몸이 건강해야 더 오래 일하거나 취미생활도 즐길 수 있으니 운동도 게을리하지 말고 주변 인맥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서 나중에는 크게 빛을 발하게 될 거예요.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퇴직이라는 문턱에 서게 되잖아요. 그때 당황해서 택배 상자를 나르는 게 아니라 이건 내가 선택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은퇴 후의 인생을 슬기롭게 그려보면 어떨까요? 준비가 조금만 돼 있다면 은퇴 후 삶도 훨씬 더 나은 방향으로 펼쳐질 수 있으니까요.